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전 11시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기표 대표가 출연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4월 7일 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일단 국민의힘 당 후보가 압승한 것인데, 장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당의 당원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둘째로는 지난 주말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쏟아낸 여러 말들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이번이 4월 7일 이 보궐선거는 국민이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승리였습니다. 지금부터 한 두어 달,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이 국정의 총체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이기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또 언론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국민의힘은 위대하다, 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확인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한편으로는 LH 토지주택공사의 불법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짐으로써 단순히 LH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정말 한심한 이 주택정책, 또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오만과 독선, 특히 내로남불, 위선, 이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저는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땅 투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몰락해 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곁들여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586,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50대 또 60년생 아마 이런 것 같은데, 586 주사파 운동권의 몰락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덧붙이면, 이러한 이 문재인 정권을 몰락시키는 국민의 이 준엄한 심판에는 이른바 노인세대 50대 이상 60대 70대가 만이 아니라 오히려 20대가 더 많이 야당 후보를 이번에 지지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고 박영선 후보 지지한 사람은 22%밖에 안 됩니다. 3배가 넘습니다. 20대 전체를 따지더라도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가 55%가 넘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는 20대 유권자는 30%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젊은 세대들조차도 이제는 문재인 정권의 등을 돌렸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이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인데, 여기서 절대로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선거는 국민의 승리이지 국민의힘 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야권이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이분이 야권의 승리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586 세대, 586 주사파 핵심 세력에 대한 이 경고, 몰락, 이 선거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핵심부 이른바 친문, 그리고 그 문파들의 그 위협적인 힘이 이게 선거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방송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입니다. 지속적으로 편파방송을 해왔고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는 아주 대놓고 여당 선거운동을 했는데 여야가 거꾸로 돼가지고 교통방송에 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오늘쯤은 장본인이 그만둬야 될 텐데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이른바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얘기 끝에 KBS 이사를 이 정권 들어서고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강모 이사를 이제 해임시키기 위해서 그만두라고 하니까 안 그만두니까 그 사람이 국민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법인카드를 조사를 해가지고 초밥 3,000원짜리까지 찾아내가 이게 법인카드 본래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다 등을 가지고 사표 내라 하니까 안 내니까 국민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그 강의실 입구에 가갖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도형 마이크로 강의를 방해하고 하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끈질기고 폭력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이 선거 결과가 가령 저들에게 갔다 그러면 저 김어준이가 절대 못 견뎌내지. 오늘쯤은 아마 가로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이른바 비주사파 우파들은 이게 견결력, 응집력, 그 다음에 투쟁력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표로서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칠 수밖에 없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근데 지금 장애물이 하나 나타났거든. 그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장애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번 대통령까지도 회방꾼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분이 선거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자기는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했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여권을 계속 도와온 겁니다. 박영선 후보를 도와왔다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철수 대표를 매개로 해가지고 계속 야권의 표 떨어지는 일만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 때문에 말하자면 야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정말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로 말미암은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론조사상 여권 후보가 이기리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출마함으로써 야권이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을 이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안철수 대표가 이제 후보 경선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이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될 때 모든 것을 자기가 양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의 이분이 야권 승리에 대한 이 기여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요, 안철수 대표를 계속 비난하는 이 김종인 위원장의 심보가 도대체 예의도 없습니다. 예의도. 또 여기다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건방진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이게 그럼 야권의 승리지 여권의 승리입니까? 또 국민의힘만의 승리입니까?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는 또 왜 했습니까? 우리 박찬용 TV를 비롯해서 유튜브 방송국이나 얼마나 많은 야권 지지 국민들이 이분이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습니까? 근데 그 야권의 승리라 했다 해서 건방진 소리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건방진 소리 합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건방지게 야권 지지자들 모두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또 어떻게 속으로 기분이 사람이라는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죠. 자유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개된 언론에다가요,
그것도 어떤 당 대표고 이분 또 후보 경선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슨 건방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이 참 정신 상태가 정말 어떤지 저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 말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이번에 유권자들이 2번 국민의힘당 후보 오세훈을 찍었다. 그러니까 야권의 승리란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국민의힘당의 승리다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야권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의석이 3석밖에 없다. 그러니까 야권이라고 칭하는 그 부분은 실체가 없다. 그 실체가 있고 의석수가 가장 많은 국민의힘당, 그리고 그 꼬리표 붙은 국민의당, 안철수당, 요걸 이제 지칭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SNS에 떠오르는 글 보면 우리는 오세훈이를 찍은 게 아니다. 오세훈을 찍은 게 아니다. 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 정권 심판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거기 찍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야권 단일 후보고 하니까 거기 찍은 것이다. 내 표 돌려달라. 내 표 돌려달라. 괜히 지지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104명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선거 끝나고도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글을 지우라고 얘기했어요. 글을 지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날 이런 말을 이제 쏟아냈는데, 장 대표께서도 국민의힘당 당직자시고 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지워야 될 것. 예, 정말로요. 참 이런 이분이 선거 결과 이후에만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당에는 대선 후보감이 없다. 우리 당에는 부산시장 후보감이 없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당 대표가. 이런 해당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SNS에 아침 새벽에 올라온 글 중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 등에 대해서 공격할 게 수두룩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성 그 공격을 해오는데도 제대로 한마디도 한 일이 없어요. 아까 장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테면 당수인데 당수가 여당 후보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해서 야무지게 얘기한 게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 그는 일찍이 뇌물죄로 징역형을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입을 뻥끗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후에 이 국민의힘당과 이 김종인 씨와의 관계를 잘 눈여겨 살펴주시라고 믿고. 한 분이 가지고 그건 한 분 더 밝혀두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김종인 위원장은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비판하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아예 언급도 안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대표가요, 선거 때, 그 다음 또 박영선 후보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정말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을 또 많이 했습니까? 또 도쿄 또 호화주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가요, 여당의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 야당 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이런 사람을요, 야당 대표로 계속 추도해 놓고 있었던 국민의힘 당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과 핵심 당직자들이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도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김종인 위원장이 화면에 안 보였더라면, 김종인 요소가 빠졌다면 표는 아마 더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 여러분 명심하시고, 언짢지만은 다음 화두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김원은 광복회장이 그 회장되고 나서 보인 행태는 이 정권 나팔수 같아. 광복회 회원들의 복지나 과거 선열들의 무슨 정신이나 이 역사적 흔적을 현양하는 게 아니라 정권 편에 서서 무슨 정권 나팔수
같은 일을 하다가 최근에 광복회원한테 봉변 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여러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 연합뉴스에 나오고 특히 그 조선일보에는 저도 저 이름을 알아왔는데요. 김임용 씨입니다. 김붕준 임시정부 어정원 원장을 역임하신 김붕준 독립지사, 또 그 김붕준 독립지사의 부인 노영재 선생도요, 그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분이랍니다. 근데 그분의 그 손자인 김임용 씨라는 분이 말하면 김원웅 광복회 회장의 멱살을 잡고 도대체 이 추미애 같은 사람한테 최재형 선생의 최재형 상을 준 것은 이거는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거다, 이러는 걸 했던데, 저도 사실 김원웅 씨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참 말하기 어렵지만 이거는요 정말로 독립운동가 후손다운 그런 기계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김원웅 광복회 회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그 하는 짓이 그게 뭡니까? 그게 추미애 씨 같은 사람한테 무슨 뭐 최재형 상을 주가 됩니까? 최재형 선생이 어떻게 살은 분인데요? 그런 그 최재형 선생을 모욕하고 광복회를 모욕하고 독립지사들을 모욕하는 일을 해가지고 김임용 씨의 이번에 멱살 잡은 거는 김임용 씨, 김붕준 선생 손자 한 사람이 멱살 잡은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결집돼서 멱살 잡은 거라는 것을 알고 즉각 광복회 회장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웅 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두세 차례 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광복회 회장이 된 거는 그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광복 활동을 했다 하는데 근거를 두고 광복 회장이 되는데, 그게 지금 불분명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광복 운동을 했다고 하는, 독립군 운동을 했다 하는 그 부분,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팩트가 불확실하고, 그래도 이문이 있는 사람이, 이문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정략적으로 저 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의 현재 중앙지검장 그 말썽 많은 이성윤 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경희대 후배고 철저하게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에 대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에 대해서 이걸 방어막을 쳐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을 시킨다. 만일 시킬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어찌 될 것 같아요? 이 이성윤 씨라는 사람은요, 지금 이미 피의자입니다, 이게. 지금 저 한동훈 검사장 그 독직 사건 뭐 또 수사 제대로 안 해, 뭐 이래가지고 하여더니 피의자하고요, 또 이 명식이 검사장이요, 검사가요, 검찰청에서 출두를 요구하는데 출두도 안 했습니다, 이게. 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요, 만약에 어떤 범죄 사실의 혐의를 입게 되고 검사가 소환을 요구하면 다 가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소환 요구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럼 우리 앞으로 그럼 전부 다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그 검사가 소환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검찰청에 출두 안 해도 됩니까? 또 여기다가요, 자기는 또 검찰의 지휘를 안 받고 공수처 수사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또 공수처에 가서 또 공수처장하고 또 해가지고 뭐 황제 수사니 뭐 또 이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직분에도 완전히 위배되거니와 이미 형사 피의자가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온갖 또 무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언론에 이 검찰총장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번에 저 4월 7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도 만약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한다면 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로 한동훈 검사와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의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휘하 이 담당 검사들이 이미 1년 2개월 전에 불기소 이게 한동훈 검사 검언 유착 사실이 인정 안 된다 했는데 이걸 현재 깔아뭉개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강제로 막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피의자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뭐 기록을 넘겨라 그래가 넘겨받아가 피의자로 부른 것 같은데, 불러서 무슨 조사를 했는지도 지금 안 밝혀져 있고, 그 기록을 다시 수원지검에 넘겼어요. 그 수원지검에서 지금 장대 말씀하신 소환을 했는데도 불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는데도 앞장섰고, 윤 총장에게 이 정례 보고도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아마 2,300명 검사들이 글쎄 겉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이거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이성윤 씨를 임명하게 된다면요, 아마 국민의힘도 절대로 그냥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청문회 하게 되니까, 청문회 과정에서 만약 임명하게 되면. 근데 이 사람은요, 검찰총장은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무슨 지휘를 해도요, 전혀 불응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 돼가지고 밑에 다른 검사장들이 불응하면 어떻게 할지 참. 자, 이번 4월 7일 선거는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확실히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 실세들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짓을 계속하면 안 되지요. 김어준 뉴스공장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성윤을 총장을 검찰총장 시키거나, 그리고 뭐 그 광복회 이 김원웅 씨 저런 행태를 방관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고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